매년 미국에서만 약 11만 1,000가구가 침입을 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의 집이 몇 달 동안 감시돼 왔다는 걸 모르죠. 이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숨길 수 없는 신호들이 여기 있습니다. 보증되지 않은 작업자. 예를 들어 집에 건축공사 같은 걸 한다고 해보죠. 회사가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면 작업자들은 자신들의 장비를 챙겨 떠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슷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작업의 일부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집안을 들여다보려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그들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고용했던 회사에 연락을 하세요. 전력 회사에서 일한다고 주장하는 낯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새 자동차. 여러분은 우연히 동네 길 쪽에 이상한 차량이 주차된 걸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낮에 나타나 몇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 있다가 떠나버릴 수도 있죠. 썬팅이 진하게 되어 있는 창문이라면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차들은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나는 사람들이 많은 길에서 잠복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 됩니다. 어쩌면 번호판이 없거나 가짜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죠. 만약 그런 차를 발견한다면 다가가서 여러분이 알아차렸다는 걸 알려주지 마세요. 평범하게 행동하며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때는 의혹을 제기해봐야 합니다. 돌아다니는 낯선 사람.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여러분 동네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집들을 확인하고 있다면 그들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살짝 열린 문 등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출입구를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침입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시간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러 가고 없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입니다. 쌓여가는 전단지와 스티커들. 여러분 집에 침입하려는 사람들은 여러분 동네 거리의 여러 집들에 무작위로 전단지나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집이 보호받고 있고 어떤 집은 보호받고 있지 않은지 표시하는 그들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다면 당연히 스티커를 버리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스티커가 거기 남아있다면 그들에겐 신호죠.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표식. 집을 감시하는 자들은 여러분 집 근처에 간접적인 표식을 그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나 가로 등에 그려놨을 수도 있어요. 조직화된 그룹은 표식을 그릴 때 특정 코드를 사용합니다. X자는 집이 좋은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열려있는 책은 거기에 취약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나타내죠. 꽃 모양을 이루는 5개의 동그라미는 부유한 집을 나타냅니다. 동그라미 안에 있는 X자는 가져갈 만한 게 없는 집이란 뜻이에요. 앞마당에 있는 이상한 것들. 종종 문이 열린 채로 있다거나 여러분 마당에 초콜릿 포장지나 주스 박스 같은 쓰레기가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감시자들은 보통 여러분이 집에 있다면 대문을 닫고 쓰레기를 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각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식물 화분 몇 개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밤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들어갈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집에 개나 기타 앞마당의 소음을 들을 수 있는 반려동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돌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개가 말썽을 피운다면 가끔 짖는 거 말고요. 개들은 수상한 일이 일어날 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견을 산책시키러 나갔다 왔는데 개가 집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나 집 안에서 짖기 시작한다면 개들은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는 그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죠. 방문 노크. 감시자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이웃들을 감시합니다. 그들은 영업사원이나 화장실이 급한 사람 혹은 길에서 차가 고장난 사람처럼 가장을 하죠. 그들의 목표는 단지 누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정확히 누가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사찰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TV, 자동차 키, 기타 여러 귀중품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사진 찍는 수상한 사람들. 누군가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조깅을 하면서 여러분 집이나 이웃집 밖에서 사진을 찍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는 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사진으로 여러분 집의 입구를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사각지대가 어디 있는지, 집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집들 간 간격이 좁으면 이웃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겠죠. 이 사실을 이웃들에게도 알려주고 여러분도 직접 그들의 사진을 몇 장 찍어두세요.
한밤중의 소동.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휴가를 떠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집에 가기 가장 좋은 시간은 한밤중이죠. 새벽 2시에 초인종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불이 켜지는 것을 보면 그들은 그냥 가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들어오라는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사라진 개. 반려견이 짖는 소리는 경보장치와도 같아서 침입자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관찰자들이 집 안에 들어가려고 기웃거리고 있다가 여러분 개를 발견하면 그들은 개를 내보내려고 문을 열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개가 돌아왔는지 확인하러 오는 거죠. 만약 그때 여러분이나 이웃에게 경고해줄 개가 없다면 그들은 침입하려 할 겁니다. 현관문에 있는 쿠키들. 문 매트 아래에서 쿠키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관찰자들이 여러분이 집에 있는지 몇 시에 집에 오는지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오래된 수법입니다. 매트를 밟으면 쿠키가 으스러지겠죠. 나중에 그들은 누가 쿠키를 밟았는지 보러 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들은 조사를 더 합니다. 다음 날은 여러분이 몇 시에 집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더 다양한 시간대에 더 많은 쿠키를 놔둘 거예요. 만약 아무도 밟지 않으면 그들은 집이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집 주위에 있는 부서진 물건들. 깨진 창문일 수도 있고 자물쇠나 느슨해진 울타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는지 또는 경보장치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데다 들어갈 핑곗거리까지 될 수 있죠. 그들은 유니폼을 입고 1시간쯤 후에 창문에 대한 무료 수리를 제안할 거예요. 지나가다가 깨진 유리창을 봤다며 제안을 해올 것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들은 창틀을 측정하기 위해 들어올 것이고 그러는 동안 집의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귀중품이 있는지 살펴보겠죠. 부서진 등. 여러분은 동작감지 조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관찰자들이 침입할 계획을 세울 때 사각지대를 만들어야 할 텐데 빛은 도움이 안 되죠.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전구가 그냥 닳았다고 생각하지만 알아차리는 즉시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증거를 모으세요. 한 번쯤은 어쩌다 그럴 수 있죠. 두 번째는 우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여러분의 안전과 사생활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